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콜소프트웨어 개발 그룹의 정종혜입니다. 저는 현재 4G, 5G 코어 시스템, 프라이빗 네트워크 코어 시스템, 그리고 미션 크리티컬 푸시투톡 서버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 구조 및 기능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프라이빗 네트워크 코어 시스템 관련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순서는 총 3가지 챕터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프라이빗 네트워크란 무엇인지, 그리고 프라이빗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네트워크 구성 요소는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라이빗 네트워크 코어 솔루션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들이 요구되었고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빗 네트워크 코어 솔루션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프라이빗 네트워크 및 PN 코어 솔루션 개요입니다. 앞으로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PN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네트워크란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본다면 특정 지역, 기관, 기업 등에 속한 단말들만을 대상으로 필요한 특정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같은 통신 사업자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B2C 서비스인데요.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B2C 개념이 아닌 특정 기업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상 단말 수량은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요구사항은 기업마다 상이할 수는 있으나 데이터 통신망을 제공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주로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기업마다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데이터 통신망의 경우 대부분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5G 네트워크 기반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축하길 원합니다.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사례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예측 유지 보수, 드론 제어, 자율 로봇 제어 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프라이빗 네트워크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즈 케이스를 보기 전에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마켓 포캐스트를 찾아봤는데요. 2024년 기준 12억 달러이고 2030년 기준 210억 달러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5G 매크로 네트워크 시장이 훨씬 크겠지만 해당 시장은 5G용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없어서 활성화가 더딘 면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가 명확히 있고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있으면 되기에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행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유저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인 시설 검사입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매번 정해진 시간에 시설물들을 일일이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시 직접 조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도입하면 사람 대신 자율 로봇을 통해 시설 검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원격으로 AR 기반 작업을 진행해서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보다 더 지능적이고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의료 교육 플랫폼 및 수술 내비게이션입니다. 의사들의 경우 실제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학생 때 책을 통해서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보고 시도해보면 좋겠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실제 수술을 진행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어려운 상황 발생 시 다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위급한 순간에 상황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는 AR 글래스를 착용하게 하고 수술실 내 360도 카메라를 배치, 그리고 내시경에는 통신 장치를 추가해서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 교수실 및 세미나실 등으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교수님과 학생 동료들에게 공유하여 실제로 수술실 참관 수업과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또는 수술 중 문제 발생 시 즉각적 조언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장 내 IoT,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제조 공장에서는 여러 시설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시설들의 상태를 감시하는 센서들이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빗 네트워크 구축 시 센서들로부터의 정보를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 분석 서버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장에서는 VDI 클라이언트 등이 있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데이터 통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들의 데이터 서비스도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장 내 사람들 간 직접적인 음성, 영상 통신을 위한 푸시투톡 서비스의 데이터 전달 부분도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 가능합니다. 네,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되니 유저 케이스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실제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단말을 제외하고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보면 첫 번째는 단말이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PN 전용 액세스 네트워크입니다. 각 기업마다 사용 환경, 요구사항 등이 다 다를 수 있기에 다양한 고객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별 다른 형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PN 코어 네트워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용되는 단말 수량은 소규모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가입자를 위해 큰 사이즈의 시스템을 구축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작은 사이즈로 제공되길 원하며 구축 및 운용이 용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처리, 보안 등은 현재 매크로에서 제공되는 수준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PN 앱 서버입니다. 앞서 유즈 케이스에서도 보셨듯이 각 기업별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PN 앱 서버와 단말의 어플리케이션은 기업 자체에서 준비 구축하게 됩니다. 주요 예로는 IoT 서버, 로봇 제어 서버, PTT 서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주제인 PN 코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PN 코어 솔루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PN 코어 솔루션은 4G, 5G 서비스를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5G 관련 장비들이 구축되지 않았더라도 4G를 통해서 프라이빗 네트워크 구축도 가능합니다. PN 코어 솔루션은 컴팩트한 형상을 위해 모든 관련 코어 NF들을 하나의 서버에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운용 관리 장치인 USM 및 액세스 네트워크의 일부인 CU도 동일 서버에 구축하여 가능한 최소화하였습니다. 매크로 코어 솔루션은 레드햇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으로 개발된 것에 반해 PN 코어는 이러한 최소 형상, 즉 원서버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윈드리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추가로 PN 코어는 사업자 요구사항에 따라 모든 관련 NF들을 하나의 서버에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컨트롤 플랜, 데이터 플랜, 분리하여 별도 사이트에 구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PN 코어 솔루션의 개요는 이 정도이며 다음 장에서 실제 사업자들의 PN 코어 구축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PN 코어는 사업자 요구에 따라 원서버 구성 및 분리 구성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 사이트에서만 프라이빗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원서버 솔루션 형상, 즉 통합형 PN 코어 솔루션을 구축하여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외 중대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 본사, 지사로 나누어질 수 있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본사에는 통합형 PN 코어 솔루션을 구축하고 각 지사에는 데이터 처리만을 위한 PN 코어 데이터 플랜만 구축하여 실제 망 접속 절차 등은 본사의 통합형 PN 코어 솔루션을 통해 처리하고 이후 프라이빗 네트워크 서비스는 각 지사에 있는 PN 코어 데이터 플랜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각각 사업자별 요구사항은 다를 수 있기에 저희는 모두 수용할 수 있게 여러 형상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 프라이빗 네트워크 및 PN 코어 솔루션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원서버 솔루션으로 구축된 PN 코어 솔루션의 주요 특징 및 핵심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 코어 솔루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윈드리버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PN 코어 솔루션의 주요 특징으로는 기존에 뭉쳐져 있던 서비스를 애자일 구조를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하였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여러 컨테이너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스테이트 풀 기반으로 개발되었던 시스템에 스테이트리스 구조를 적용하였습니다. 즉, 콜 프로세싱과 데이터베이스 분리를 적용하여 시그널링 분배 로직이 단순해졌고
콜 프로세싱 파드들의 올 액티브화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설치 및 장애 처리의 자동화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조를 기반으로 개발된 PN코어 솔루션은 퍼블릭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또는 이 두 가지가 섞인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에서 운용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다음으로는 원서버 구성을 달성하기 위해 PN코어 솔루션에 적용된 핵심 기술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N코어 솔루션의 가장 큰 핵심 기술은 통합 소프트웨어 구조입니다. 매크로코어에서는 각 NF가 메인 서비스, 공통 서비스, OEAM 서비스 3개 파트로 구성됩니다. 메인 서비스는 해당 NF의 고유 서비스를 의미하고 공통 서비스는 인터페이스 처리, 명령어 트레이서 처리 등 NF 스페시픽한 기능이 아닌 삼성 NF 공통적인 기능을 의미합니다. OEAM은 운용 관리 기능을 의미합니다. 매크로코어를 PN코어로 구성하면서 각 NF 구성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경우 공통 서비스, OEAM 등의 중복 설치되어 자원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PN코어는 각 NF의 고유 서비스는 분리하되 공통 서비스, OEAM은 NF 간 공유할 수 있게 통합하여 PN코어 구성 시 필요 자원을 최적화하였고 컴팩트한 형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PN코어를 구성하면서 또 다른 제약은 파드 컨테이너 수였습니다. 파드 컨테이너 수가 많아질수록 플랫폼에 필요한 자원이 늘어나게 되고 플랫폼과 파드, 컨테이너 간 통신이 느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PN코어는 통합 공통 서비스 OEAM을 통해 파드 컨테이너 수를 절감하여 플랫폼 필요 자원 및 파드 컨테이너 통신 지연 시간을 최적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공통 서비스 OEAM 통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 서비스는 인터페이스 처리부, 컨텍스트 캐시, 즉 데이터베이스부, 그리고 콜 로그 트레이스 처리부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PN코어는 NF별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별로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고 이를 여러 NF에서 공유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부도 NF별로 분리되어 있던 서비스를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고 모든 NF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콜 컨텍스트를 저장하는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매크로의 경우는 지원하는 가입자 수가 많기 때문에 DB를 통합하게 되면 오히려 DB의 부담이 될 수 있지만 PN코어의 가입자 수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통합하더라도 성능 용량적 이슈는 없어서 통합 가능하였습니다. 콜로그, 트레이스 등과 같은 경우도 서비스를 통합하고 각 NF에서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원하는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단, 이 경우 기존 조회 명령어 등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회 명령어에 NF를 구분할 수 있는 인자 등을 추가하여 통합하였습니다. OEAM 서비스의 경우 NF별로 분리되어 있던 컨피그레이션, 통계, 알람, 자원 관리 등을 하나로 통합하였고 이 또한 상기 콜 로그, 트레이스 등과 같이 중복되는 명령어는 구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OEAM 서비스는 NF 상태를 관리하는 외부 유니파이드 시스템 매니저와 연동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또한 NF별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USM과 PN코어의 인터페이스가 단일화되었기 때문에 각 NF로 분리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실제로 분리되어 있는 NF들이지만 USM에서는 하나의 NF로 관리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시 줄어드는 파드 수 및 V코어 자원을 수치상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기존 분리된 NF 대비 통합 공통 서비스 OEAM 적용 시 파드 수 기준으로는 122에서 57로 약 54% 감소하였습니다. V코어 자원 기준으로는 기존 분리된 NF에 할당되었던 74.4 V코어 대비 통합 공통 서비스 OEM 적용 시 46.9 V코어로 줄어들어 약 37% 자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여유 공간에 USM과 CU를 추가 구축하여 원서버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PN코어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자체 기술 확보한 통합 로드 밸런서입니다. 초기 PN코어 개발 시 메탈 LB 또는 퓨어 LB와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LB를 활용하였습니다. 오픈소스 기반 LB들은 일반적으로 IT 통신을 타겟으로 제공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다이아미터, GTPC 등 텔코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텔코 스페시픽 프로토콜 처리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터페이스별 서로 다른 LB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이는 필요 자원이 증가되는 단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자체적으로 LB를 개발하였고 LB 또한 통합 LB로 적용함으로써 텔코 스페시픽 프로토콜 처리 및 자원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PN코어에 적용된 또 다른 기술은 CPU 오버커밋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에서는 각 파드 컨테이너별로 CPU 자원을 리퀘스트, 리밋 두 개로 나누어 할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리퀘스트는 해당 파드 컨테이너가 구동 시 필요한 최소 필요 자원이고 리밋은 해당 파드 컨테이너가 비지 타임 시 최대한 할당받을 수 있는 최대 제한 자원입니다. 리퀘스트 CPU의 합은 하드웨어 스펙을 넘어서 할당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하드웨어 스펙을 넘게 할당한 경우 일부 파드는 로딩조차 안 될 수 있습니다. CPU 오버커밋은 각 파드 컨테이너에 할당되는 리퀘스트, 리밋, CPU 자원을 서로 다르게 할당하여 리밋 CPU의 합 기준으로는 실제 하드웨어 스펙보다 많은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하기 왼쪽 그림에서 파란 박스의 합이 서버 스펙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파란 박스의 합이 서버 스펙이기 때문에 각 파드의 사용 자원 합이 파란 박스의 합보다 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파드가 동시점에 각자 파란 박스만큼 자원을 쓴다는 가정이라 가장 워스트 케이스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든 파드가 동시에 할당된 자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축으로 보면 각 시점에는 동작하는 파드들이 서로 다르고 스케줄링 시점 기준 파드들이 사용하는 자원 합이 서버 스펙 이내이면 문제없이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위의 그림과 같이 특정 시간대에서는 일부 파드는 리퀘스트로 할당된 자원보다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몇몇 파드는 리퀘스트 대비 리밋을 높게 할당하여 로딩 시에도 문제없고 실제 오퍼레이팅 시에 많은 자원이 필요한 경우도 문제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PN코어의 파드 중 OAM 관련 파드들은 평상시에는 필요 자원이 작지만 명령어가 인풋되는 등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많은 자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적 피크 상황을 고려해서 리퀘스트 CPU를 크게 할당해 둔다면 하드웨어 스펙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현재 PN코어에서는 메인 기능 파드와 주요 OAM 파드 등에서 이러한 오버커밋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PN코어 솔루션의 원서버 형상을 위한 특징 및 핵심 기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N코어 솔루션의 요구사항 중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은 최소화입니다. 사업자 측면에서도 기능이 동일하다면 값이 싸고 작은 형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PN코어 솔루션의 경우 일반적인 텔코 벤더 외 IT 업체에서도 솔루션을 확보하여 제안을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가격 경쟁력도 중요한 요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 요구사항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희는 더욱 최적화된 PN코어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CPU 오버커밋 기능을 더욱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CPU 오버커밋 기능을 메인 기능 파드까지 확대 적용하고 리퀘스트 CPU를 최대한 작게 설정하여
현재 대비 훨씬 낮은 스펙의 하드웨어에도 로딩될 수 있게 하고, 이후 목표 성능, 용량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게 리밋 CPU 값을 찾아내어 할당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원 최적화 및 할당을 통해 더욱 작은 하드웨어에 PN코어 솔루션을 구축하여 사업자 요구사항 만족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저희의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